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주TV의 티노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그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보충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컬렉터들은 또 좋아할 만한 게임이죠. 두둥. 퀸드 게임즈에서 출시한 28번 바로 스투포르 문디입니다. 요게 이제 이 퀸드 여기 있죠. 저희는 퀸드라고 있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한글을 출시하고 있는 히트게임즈에서는 퀸드라고 또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퀸드 게임즈라고 저희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요게 이제 28번으로 출시됐고 아쉽게 소식들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히트게임즈에서 소통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글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자체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게임 파운드 사이트거든요. 이게 지금 제가 보이는 것도 게임 파운드에서 구매를 하시면서 언어를 한글로 선택을 하시면 한글판으로 받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바뀌었어요. 이게 요 사이트 내에서 주문을 하되 한글판으로 하시면은 이제 한글판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루트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잘 알아두시고 퀸드 시리즈가 이제 저번 짝이 이제 27번이 카네기였죠. 카네기 때 너무 어떻게 보면 고점이랄까요? 퀸드 시리즈가 잘하면 그냥 중타, 또 잘해도 중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오다가 카네기 때 이제 진짜 상타 딱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28번 이 작품이 기대가 많이 됐죠. 근데 이게 네수라마고 있죠. 그 우리 다윈의 여정 작가님께서 이번에 퀸드와 협업으로 28번을 만드셨습니다. 간략하게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인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매 방법이라든지 한글 구성품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우선 보시면은 1회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이렇게 보면 심플한 게임 같죠. 하지만 첫 번째로 이 게임의 포인트는 굉장히 계산적인 게임이에요.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도 있지만 뭔가 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되는 쾌감. 그 다음에 자원 관리. 자원이 이제 세 가지 자원이 있긴 해요. 돈, 그다음에 광석, 식량 이런 세 가지 자원이 있는데 이것들의 타이트한 자원 관리. 이게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턴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개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끝나는 지점이 명확하진 않아요. 몇 라운드 뒤에 끝난다가 아니라 눈치 요소가 막 굉장히 잘 담겨있는 게임입니다. 눈치 요소가 끝나는 엔딩 지점에도 있고 점수를 먹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건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점수를 먹는 부분이 눈치 플러스 인터랙션이 가미되면서 직접적으로 상대를 뭐 이렇게 해를 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의 점수를 덜 먹게 하고 뭐 나는 더 먹고 이런 요소로 바꿔놓은 요소가 있어서 요즘 트렌드랑은 또 아닌 것 같긴 해요. 요즘은 벽게임이잖아요. 벽게임이 나와서 막 나는 나 할 거 너는 너 할 거 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 아무래도 퀸드 게임즈에서 나온 시리즈들은 카네기 때도 그랬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보드게임이라는 거는 어떤 판 하나에서 우리가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흐름이 담겨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죠.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 게임도 즐겨봤을 때 재밌다. 요거 아직 제가 이제 많은 플레이를 즐겨본 건 아니고 시간이 11일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촛불 딱 한번 즐겨보고 룰 캐치하는 용도로서 딱 즐겨봤는데 계속 즐겼을 경우 뭔가 재미난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제 마음에는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소가 이제 덱 빌딩인데 가져와서 그 덱을 뭐 듄도 그랬고 아르낙도 그랬듯이 한 장의 카드를 이제 두 가지 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. 이 카드를 덱으로 가져와서 안에 카드에 그려진 그림으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카드의 장수로서 쓸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이 담겨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담겨 있지만 가장 큰 느낌은 계획적으로 설계하되 상대의 계획을 잘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다. 그러니까 완전 2010년? 막 이런 때 유로 스타일 느낌이 좀 들긴 해요. 그래서 그때 시대 인터랙션 강한 유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이 에디션 소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. 자, 게임은 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내 개인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돌아가는 항해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궁전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스투포르 문디라는 이 이름 자체가 세계의 경이라는 그런 뜻으로 프리드리 2세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프리드리 2세에 대한 관한 얘기인데 한글판으로 구매하실 수 있죠. 이게 이제 배보드. 배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돕니다. 론델 느낌이죠. 이제는 내 개인 배가 여기서 한 칸 갈 때는 0원입니다. 한 칸까지. 근데 다음엔 1원 돼서 총 5공간이 도는데 위에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갑니다. 하나는 조력자라는 요소가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는 덱빌딩 가져갈 수 있는 카드 요소가 들어가고 3개군요.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트레이드할 수 있는 트레이드 카드가 또 깔려요. 이게 다 랜덤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세팅할 때 각 지역 이름들은 있어요. 그곳에 거래 타일, 그 다음에 조력자 타일 2개씩 깔려요. 조력자 타일도. 그 다음에 카드, 덱빌딩 카드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간다. 근데 이건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되죠. 그래서 4인일 경우는 다 좋지만 2인일 경우는 뭐 한쪽만 이렇게 조력자 하나, 카드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처음에 요걸 먼저 움직여요. 그래서 내가 가면은 그 해당 지역 여기 안에 있는 카드들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배를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해서 이것의 계획을 잘 세워놔야 돼요. 내가 어디다가 파킹을 해놔야 되는지. 그 다음에 내 개인 보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개인 보드예요.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내 카드들이 이렇게 깔려요. 카드들이 핸드가 5장인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요 카드를 내가 내 개인 보드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이에요. 이게 위치가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5개가 있고 여긴 처음에 잠겨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5곳에다가 놓을 수가 있고 처음에 앞면으로 놓으면 이 자원을 받아요. 내가 액션을 할 때 이 자원을 받는데 자원의 슬롯이 처음엔 또 이 3칸까지밖에 없어요. 여기 이렇게 3개까지밖에. 여기는 해금을 해야 돼요. 이 지역들은. 이렇게 성벽이 지금 있죠. 여기다가 이 성벽
성벽들을 지어서 여기다가 빼놔야 여기가 이제 해금이 돼서 이렇게 자원들을 더 놓을 수 있는 슬롯이 생기는 곳입니다. 그리고 뒤집어서 놓을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여기 문양 있는 게 이제 가문 기본 덱이고요. 덱을 사면은 이렇게 좀 바뀝니다. 그리고 카드를 덱을 사면은 샀을 때 거기 있는 기능들을 또 바로 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카드 뒷면을 뒤집으면은 카드를 앞면으로 놓으면은 밑에 자원을 쓰고 뒤집어 놓으면은 이렇게 뒷면이 되는데 이 재미나게 병사들이 이렇게 창을 X로 가리키는 요소가 되어 있어요. 그래픽이. 그래서 이 액션을 하거나 이 액션을 하거나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지금 5개의 액션이 그려져 있잖아요. 요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이 5개의 액션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만약 카드를 넣었다. 그러면은 이거 아니면 이 액션을 하는 겁니다. 둘 중에 하나. 그럼 상대적으로 같은 액션을 2번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. 왜냐면은 카드를 쪽에다가 하나 놨으면 또 여기다가 놨어요. 그러면 이제 이 액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똑같은 액션은 라운드에 2번 할 수 있다가 이제 이 게임의 또 재미난 포인트고, 그러면 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그 카드 사는 거 뒷면 그리즘 있죠. 그래서 요게 아까 이 항해보드가 이렇게 돌면은 여기에 있는 이 중앙에 카드들 할 수 있다. 이거랑 지금 요게 2인풀로 진행한 거라 막혀 있는 겁니다. 얘가 만약 내가 이 카드를 사고 싶어. 그럼 이 배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. 근데 그 배를 먼저 세팅을 해놔야 된다. 그게 포인트고.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조력자 가져오는 거. 조력자도 보시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. 근데 조력자는 가져와서 라운드 끝날 때마다 해당 조건에 맞게끔 점수를 주는 요소예요. 그러니까 결국 승점을 많아야 승리하는 게임인데 승점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. 뭐 40점, 50점, 60점, 보통 30점 초반에는 촛불 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라운드 끝날 때 1점씩을 주고,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려진 조건 있죠. 요 조건들이 맞으면은 또 2점을 추가로 줍니다. 그러니까 최대 3점씩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조력자들이 여기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. 내 개인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처음에는 한 곳만 있는데 나중에는 이 탑도 여기다가 지어가지고 해금을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. 그러니까 성벽은 자원, 그 다음에 이 탑 같은 경우는 조력자들 놓을 수 있는. 그 조력자들 이렇게 놓으면은 이 밑에 보너스를 받는 거고요. 그래서 최대 조력자를 5개까지 놓을 수 있다. 요거 이제 삽이 건설하는 겁니다. 건설은 말 그대로 여기 이 탑이나 내부 성벽 뭐라고 해야 되겠어? 이걸 전체를 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전체를 성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구역이 이렇게 3곳이 있어요. 이거 하나, 요거 하나, 성벽 하나. 밑에 그려진 이 자원을 내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어져 있어야 돼요. 이어져 있고 기용이 돼야 돼요. 성벽을 내려면 여기다가 돌 3개를 내야 되고, 돌을 이거 3개를 탁탁탁 내면 얘가 지어지는 거죠. 지어지는 거는 순서는 없습니다. 이 순서대로 짓진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이걸 먼저 지어도 되고 요걸 지어도 되고. 왜냐면은 이게 열리면서 해금되면서 또 거기 있는 기능들이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는 관계없습니다. 그리고 성벽을 짓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탑을 지으면은 요게 이제 라운드 그 수익 보너스로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나, 둘 있으면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그 식량 갇힌 벼가 이렇게 나온다. 여기는 돌이 나온다. 이건 돈이 나온다. 이게 승점입니다. 이 인장이 승점 먹는다. 요게 이제 이번에 설명할 요거 교역 하는 건데요. 교역이 아까 이렇게 배가 머물면 여기서 교역 액션을 내가 수행하면 이 밑에 액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자원 2개 세트로 7원을 가져오거나 돈 3원을 내서 세트로 가져오거나. 이게 다 랜덤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좀 문반 수송 같은 재미도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원으로 벼를 사요. 벼를 2개 샀어. 근데 여기서 와서 벼 2개를 6원에 팔어. 이러면은 2윤이 4원이 남잖아요. 이런 약간 운송을 하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. 또 그런 것도. 요 흐름을 보고 어디 가서 지금 내가 돈을 불리고 그 돈으로 나에게 필요한 자원을 사야겠다라고 하는데, 자원의 그 루트가 곡식은 주로 이 조력자들 가져오는 게 곡식을 내야 되고, 그 다음에 돌은 공사할 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돈은 이 카드들 가져올 때랑 항해할 때 이렇게 돌 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자원 3개가 그렇게 좀 사용법이 비대칭이다. 그리고 마지막 요 액션이 저희 그 전문가라고 해서 보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드가 따로 있고 개인 보드가 따로 있고, 그리고 이런 조력자 보드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곳에다가 말을 딱 놓고 루트가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금 여기로 가면은 말이 지금 3개가 모여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액션이 있어요. 카드 4장 먹는 액션을 하면 돈 3원을 먹는다. 그리고 여기 넘어갈 때 또 돈을 내야 되고, 그리고 이게 이쪽 끝으로 갔다고 해서 여기로 갔다고 해서 이 뒤에 액션들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.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전문가 지점 액션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카드 살 때 2원 깎아주고, 근데 카드를 사면 3점 주고, 요런 이제 콤보를 짤 수가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엔진을. 그래서 요거가 여기에 말을 배치하는데 3개를 줍니다. 3개를 줘가지고 이렇게 가고,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도시 타일이라고 해서 먼저 도착한 사람만 쓸 수 있는, 여기는 같이 머물 수가 있어요. 이런 곳은. 이거는 뭐 교역 한 번 더 한다든지, 가면 성벽 지을 때 볏집을 준다든지, 이렇게 이런 액션 칸은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마지막 이 도시 카드들은 선착순으로 누가 먼저 가져가면 없어진다. 그래서 그 액션들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각기 다른 액션들을 하는 겁니다. 굉장히 쉽죠? 그래서 카드를 놔서 이 그림 액션으로 액션을 할 건지, 아니면 내가 뒷면으로 슬롯으로 꽂은 지역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액션을 할 건지. 그러면 이제 카드를 다 쓰면은 모두 다 공평하게 끝나요. 선도 돌아가고. 그래서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점수를 먹습니다. 수익을 먹으면서 하는데, 재미난 게 중앙에 이런 정확한 명칭은 아직 한글판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. 궁전 같은 궁이라고 할게요. 이게 프리드리 2세가 사는 궁 같은 건데, 얘도 똑같이 저희와 똑같은 구성품처럼 이렇게 성을 짓습니다. 성을 짓는데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, 이게 인터랙션이 있다고 했잖아요. 조력자를 보면 이렇게 있죠. 이 조력자는 그 프리드리 성에 9원 이상 있으면
인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를 내가 만약 조력자를 데려왔어요. 그러면은 이 조력자가 있는 사람은 여기 성 있죠. 돈이 9원까지 돼 있으면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2점을 추가로 먹는 겁니다. 조건이 달성됐으니까. 그러면은 요 돈과 여기 또 돌과 곡식, 자원이 있고 성도 똑같이 짓잖아요. 이런 것들, 심지어 조력자도 있습니다. 얘네도. 조력자가 5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부에 맞으면 점수를 먹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를 누가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컨트롤이 여기 있는 이 타일들로 합니다. 이걸 특권 타일이라고 하는데 액션을 수행하다 보면 요런 액션들이 나와요. 이렇게 성 체크, 특권 액션. 그래서 이 액션을 수행하면은 이 성에 있는 이 타일 중에 원하는 거 하나를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쓴다는 개념이 재밌는 게 이거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나는 아까 돈 9원짜리 조력자를 먹었어요. 그럼 나는 돈이 하나가 더 놔야 되잖아요. 그럼 나는 이걸 가져왔어요.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돈 2개를 12원까지 채우고 요게 이제 전문가 이동이거든요. 전문가를 한 칸 이동시키는 겁니다. 여기 보라색 보이죠? 이게 프레이들이 3개예요. 그래서 이걸 옮긴다는 겁니다. 한 칸을. 근데 반대로 저걸 상대가 가져갔어. 이걸 2원 먹는 걸 상대가 가져갔어. 그러면 저는 이걸 가져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? 이걸 뺄 수도 있어요. 2개를 빼버려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점수를 가져온 그냥 기본 그 조력자 1점만 먹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게 줄다리기 싸움이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또 그냥 견제만 하고 뭐 그냥 뭐 놓기만 하고가 아니라 밑에 보면 이런 보상들이 있죠. 지금 여기는 돈 3원, 자원, 요거는 돈하고 승점. 이런 보상들이 그러니까 어떤 타일을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좀 의미는 있어요. 나는 지금 자원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걸 가져오는 거고, 나 지금 돈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가져오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오면은 이 밑에 지금 2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여기가 연기 끝나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3개까지 대기가 돼요. 그래서 원하는 걸 하나를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쓰고 보상 먹고 하나를 올린다.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의 컨트롤 싸움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저는 상대를 직접 견제하지 않지만 상대가 이 조력자가 있네? 그러면 돈 밑으로 떨궈야지. 아니 내가 지금 돈을 9까지 올리고 내가 빨리 배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가 이 조력자를 먼저 챙겨야지. 이런 생각들. 그러니까 누가 뭐 하면 뭐 해야지가 수싸움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조력자가 이렇게 5곳이 있잖아요. 이렇게 얘는 뭐 3칸 이상 가 있어야 되고, 아까 그 전문가가 얘는 내가 그 궁궐에 있는 곡식보다 양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, 갖거나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성 있잖아요. 그 성에 조력자죠. 성에도 있는 조력자가 3개 이상 있어야 되고, 요건 돈 9원 있어야 되고, 이런 식으로 이 중앙 보드와 내 개인 보드 그리고 상대의 보드를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다. 그래서 전문가 이동, 그 다음에 교역하고, 그 다음에 성벽을 이렇게 짓는다. 가서 밑에 있는 곡식을 지불하고 데려가거든요. 곡식을 가져와서 이것도 조력자를 이렇게 놓는다. 그리고 이제 뭐 덱을 살 때도 돈뿐만 아니라 내가 덱을 하나 버려서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.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프리드리히의 성과 계속 내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넣고 부수고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중앙에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의 견제를 받아가면서 과연 여기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? 이게 포인트죠.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게임이고, 더불어서 이제 2개의 확장이 있다고 합니다. 이 2개의 확장이 있는데 이거는 히트게임즈에서 올라온 요 공지사항을 한번 볼게요. 에디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봉신이라고 해서 이게 바쌀, 그냥 이게 목재로 돼 있는 거예요. 가장 구성품들이 탑을 아까 설명드렸던 그 구성품이 목재로 돼 있고, 가격은 $59로 돼 있고, 모든 스트레치 골과 확장팩은 모든 구성품이 다 동일합니다. 다 들어있고, 그 다음에 남작 에디션은 69유로인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, 그다음에 백작 에디션은 89유로인데 요게 이제 플라스틱 플러스 썬드로로 돼 있는 음영이 돼 있는 거고, 그다음에 메탈 코인은 20유로에 45개 애드온, 그다음에 프리드리 아들과 관문 확장팩, 아까 이제 조력자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되는, 살짝 추가되는 5유로짜리 이렇게 들어가고, 기본적으로 이제 디럭스는 뭐 두껍고 린넨 퀄리티는 확실히 예전부터 느꼈지만 퀄리티는 좋아요. 퀄리티는 좋고, 보드도 두껍고, 카드도 린넨 다. 요즘은 뭐 린넨이죠. 다 린넨하고, 요게 이제 플라스틱 구성품, 요게 이제 기본 목재 구성품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재 손맛도 이게 담겨 있고 이거 플러스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이걸 선택하면 이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, 배도 이렇게 목재 구성품이 있지만 들어가면은 남작은 플라스틱, 그리고 전문가 보드에서 패시브라든지 이런 스킬을 늘려주는 것도 목재말에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홈 파여 있어서 이제 듀얼 레이어 잘 안 흔들리게 이렇게 해놨고요. 이거는 그냥 정말 딱 유로 전략 게임이고요. 타블로 빌딩 베이스에 덱 빌딩이 있긴 하지만 덱 빌딩 요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막 내가 원하는 덱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밀한 설계, 카드를 한번 샀을 때 그 카드 기능을 한번 쓸 수 있기 때문에, 그 뭐랄까, 아르낙으로 말하면은 오히려 그 장비 카드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돼, 유물 카드가 한번 사면 한번 쓸 수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계속 쥐어짜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걸 설명하는데, 게임 끝나는 조건이 여기 이제 성이 다 지어지면, 프리드리히 성이 다 지어지거나, 혹은 프리드리히 성에 옆에 있는 요거 특권 타일들 이게 더 이상 채울 수 없거나, 혹은 누구라도 개인성이 다 차거나, 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달성되면은 그 라운드까지 돌고 끝나요. 그러니까 이게 또 눈치 요소에 끝나는 조건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는 또 재미난 요소죠. 계속 보다가 한 번 더 갈 건가? 아닌가? 지금 끝나나? 약간 이런 맛.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확장이 2개 들어있잖아요. 짜군이라는 확장팩이 들어가서 이렇게 특수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
특별한 함선에 투자하거나 바티칸 도서관에 책을 빌리거나 십자군 기사관을 등록하는 등 새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뭔가 다양한 행동들, 추가 행동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, 그다음에 그 행동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 요소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. 오, 십자군 모드라는 게 생겼네요. 이거 하나가 게임판이네요. 이 액션을 수행하는 거 대신 이 액션을 하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이거 하는 거 대신 요걸 수행한다. 그래서 십자군 모드에서 마지막 요소를 제거한다는 게 뭐같이 끝나면은 요거를 이제 못 쓴다든지 그렇게 되는 느낌인 것 같고, 이 추측입니다. 이건 아직 못 해봤어요. 그리고 교황의 구조물이 또 뭐 하나가 생기네요. 대규모 사업이라는 게 생겨서 프리드리 2세가 성을 건설할 때 특별한 목표 달성 조건, 그러니까 목표 달성 조건들이 또 있나 봐요.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 가시는 특별 구조물을 건설하고 종료할 때 승점 추가. 그쪽 여기 써있죠. 세계의 경이. 스투포르 문디. 스투포르 문디라는 게 세계의 경이라는 뜻이고, 이게 프리드리 2세를 말했다고 합니다. 멋있는 게 트레이 이거.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개인 구성물이 딱 하나로 들어가서 자기 거 차트 들어가고 개인 보드 들어가고 요거 인서트 트레이가 담겨져 있고요. 그리고 플레이 방법은 이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죠.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셨군요.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지금 보드라이프에 지금 올려놓으셨어요, 대표님께서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. 게임 파운드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, 게임 파운드를 가보시면 백 디스 프로젝트를 누르면 됩니다. 백 이걸 누르면 이렇게 가요. 그래서 어떤 플랫지를 담을 건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. 그런데 바셀이 나무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스트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해서 바론, 기본 플라스틱. 좀 밑에 보면은 썬드롭 된 거 카운트는 여기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뭐 리테일용이니까 뭐 카운트를 저 같은 경우 선택했다고 플랫지 담고, 여기에서의 언어를 나왔잖아요. 이 언어를 한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. 여기 코리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컴펌 누르면 됩니다. 그럼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. 애드온 추가할 거냐 말 거냐. 근데 메탈코인 추가. 메코는 못 참지. 그다음에 요거 뭐 5유로니까 이제 이 정도 썼는데 5유로 못 쓰겠어. 미니 확장까지 추가. 두 개를 다 담고 들어간 거야. 뭐 또 있었어? 우드 스페셜리스트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플라스틱으로 구매한 사람은 나무를 못 받잖아요. 나무 구성물을. 근데 나무 구성물 원한다.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다 담으면 끝났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는 거 같죠? 그럼 서밋 플랫을 누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돼요. 뉴 유저면은 로그인 가입하는 거는 좀 쉬우니까 로그인을 편하게 하시고,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계정을 들어가겠습니다. 이메일로 시큐리티를 보냈다고 하네요. 제가 아까 이메일이 뭐였지 내 거? 이메일 보면 이렇게 와 있네요. 이메일에. 이렇게 누르면 다 뭐야, 두 개 샀어? 몇 개를 산 거야? 너 몇 개를 산 거야? 너 갑자기 바론. 바론 아니야. 바론 빼줘. 요게 이제 잘못됐을 경우는 우측에 있는 장바구니 버튼을 들어가 보시면 돼요. 장바구니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뷰 유어 플랫지를 눌러서, 혹은 그냥 상품 눌러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. 플랫지가.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거해주면 돼요. 바론? 나 아니다. 여기 X. 바론 안 샀다. 난 카운트하고, 그 다음에 메탈, 그 다음에 우드. 이렇게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풀로 다 사시면 118유로 나오네요. 118유로. 그럼 체크아웃. 뜨고 여기 이제 컨트리 사우스 코리아 눌러주고요. 이렇게 보시면 텍스 없이 나와서 총 118유로 그대로 나오고요. 여기 이제 어떻게 할 거냐, 유로로 할 거냐 아니면 달러로 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달러로 하실 거면은 유로로 할 거면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, 그다음에 결제 방법은 다 낼 거냐 아니면은 3개월로 무이자 나눠서 낼 거냐.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 나눠서 낼 거냐 한 번에 낼 거냐 선택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등록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건데,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카드 체크하셔서 이 카드를 적으시면 됩니다. 그냥 카드 결제 똑같아요. 해외 결제 되는 카드여야 되겠죠. 그리고 나서 플랫지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. 여기 아이거 어그리 체크하셔야 돼요. 체크하시고 누르면 결제가 되는데, 자 여기서의 계산은 배송비가 빠진 거예요. 배송비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돈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. 아까는 달러 가격이었어요. 그래서 118유로로 결제가 되는데, 한참 지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운송비가 결정이 됐을 때 운송비를 한 번 더 내라는 메일이 와요. 그건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. 그걸 만약 놓치면은 프로젝트가 캔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메일을 유심히, 이거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메일 있잖아요. 그 메일 보시고 그 메일로 오면은 그때 들어가서 배송비를 내면 되는데, 이게 지금 자 한국 배송비가 40유로로 잡혀 있어요. 그런데 이 40유로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, 요거는 그냥 게임 파운드에서 주문하는 거랑 똑같은 유로잖아요. 아시아권 가격이니까. 그런데 그래도 전체를 다 가져와서 한국 내에서 히트게임즈가 배송을 하면 배송비가 더 싸질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한 15에서 20유로 수준을 더 감소시키려고 논의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,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때 배송비를 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은 그러니까 게임비를 별도로 내고 배송비는 나중에 낸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이상 스투포르 문디 구매 가이드 보충 수업을 진행해봤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는지요? 유로, 그 다음에 인터랙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요거의 매력은 좀 더 프로그래밍, 내가 계산 설계하고 막 타이트한 자원관리 쥐어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이고, 4인이면 서로 너는 나 견제하고 얘는 얘 견제하고 이렇게 될 것 같고, 3인이면 결국 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1등을 두 명한테 다구리 당하는 느낌이 나올 것 같고, 저는 테스트 1대1로 해봤는데 1대1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. 액션은 똑같지만 오픈되는 카드들이
하늘이 감춰지기 때문에 서로 자리 싸움, 배를 좀 더 도는 그런 수싸움이 좀 강화돼서 1대1이라고 해서 인터랙션이 덜하네 이런 느낌은 아니고, 오히려 또 1대1이 뭐 내가 공격할 사람은 상대밖에 없으니까 왜 내 것만 견제해 이런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1대1이 좀 더 편하게 좀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지금 이 스투포르 문디가 아레나에서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만 보시고 바로 들어가셔도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룰북 하나도 안 보고 들어가서 한 거예요. 뭐지? 뭐 해야 되는 거야? 하고 카드 한 장 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, 뒤집어서 내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, 아레나에서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정말 제가 진짜 모르고 있는 컬렉터 입장이다 보니까 퀸네트 게임즈의 28번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었고요. 그리고 이제 컬렉터 분들은 또 궁금했던 게 있잖아요. 과연 그럼 이 넘버링이 한글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 고민하셨는데, 저도 그거를 웹진에도 실을 겸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님께 여쭤봤더니, 넘버랑 그 다음에 로고까지는 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, 그러니까 컬렉터 분들, 지금까지 모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. 왜냐면 이게 저쪽 원 퍼블리셔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, 어쨌건 간에 숫자랑 로고가 같이 나올 수도 있다. 요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, 난 그것 때문에 해외판을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들도 조금만 더 그 결정사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셨다가, 이왕이면 카네기 때 받았던 것처럼 겉은 그래도 퀸네드로 받고 안에 속 룰북은 한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이상 저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스투포르 문디 게임파운드 펀딩 링크 주소는 이 영상 더보기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전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두 라이프 즐기세요.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. 우바!